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가족이 실종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물론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실종 신고 이후 드디어 심증이 확실한 용의자를 붙잡게 돼요. 그런데 이 용의자가 마지막까지 침묵을 일관하고 잃어버린 가족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용의자가 뭔가 심증은 확실한데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나요? 자, 오늘의 사건은요, 2013년도에 실종된 예비 신부가 2017년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은 미스테리한 실종 사건을 가지고 와봤어요. 자, 오늘 이 사건을 들으신 뒤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 밑에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미드나잇 엑스파일 시작합니다. 때는 2013년 1월 23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인 이 이방현 씨는 자신의 남편이 될 사람과 오후 4시경 어머니가 일하고 계신 식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녀의 예비 신랑은요, 32살의 굉장히 훈훈한 얼굴과 듬직한 체격을 갖춘 누가 봐도 절대 눈을 뗄 수 없는 정도의 멋진 남성이었던 정 씨였어요. 뿐만 아니에요. 이 정 씨는요, 미국의 유명한 한인 부동산 재벌 2세였고요. 연세대를 졸업한 뒤 증권회사를 다니면서 MBA 과정을 밟고 있는 굉장한 능력자였죠. 자, 이런 멋진 남자와 결혼하는 이 이방현 씨는 주위 사람들 모두 그녀를 신데렐라, 현대판 신데렐라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드라마 같은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날 어머니를 찾아간 이 이방현 씨는 가족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나 외국에서 휴대전화 다시 개설할 거거든?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연락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만 참아줘. 알았지?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후 그녀는 다음 날인 24일 미국에서 예비 신랑과 결혼식을 올린 뒤 유럽 여행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의 아쉬움을 남긴 채 귀가를 하게 되죠. 자,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게 됩니다. 가족들은 이제 이방현 씨가 결혼식은 잘 했는지 여행은 잘 다녀온 건지 궁금함과 설렘을 안고 그녀의 연락을 계속 기다려요. 하지만 그녀에게 연락이 오질 않기 시작하죠. 그래서 처음 며칠 동안은 뭔가 바쁘겠지, 뭐 신혼집도 꾸미고 뭐 정신이 없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그 이후로부터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계속 흘러도 그녀에게 연락이 오지 않자 가족들은 조금씩 불안함과 초조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냐면은 외국에 혼자 나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남편이 있었는데 연락이 계속 되질 않으니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있는 거야. 자, 이후 가족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다가 휴대전화가 없는 이방현 씨에게 이제 이메일도 보내보고 혹시나 해서 옛날 핸드폰 번호로 연락도 해보지만 그녀는 묵묵부답이었죠. 결국 가족들은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었던 공항으로 향했고 출입국 관리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공항 도착 후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가족들은요, 관리소에서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자, 이방현 씨는 출국 날인 1월 24일 전후로 출국한 기록이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그녀는 미국으로 향하는 티켓조차 예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됩니다. 가족들은 너무 황당할 수밖에 없죠. 결혼한다고 그렇게 설레어하던 이 딸이 출국 기록도 없고 표도 예매를 안 했고 지금까지 연락 한 통이 안 된다는 게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불안함이 더 더해진 이 가족들은 여기저기 그녀를 찾아 나섭니다.
뭐 그녀가 있을 만한 곳은 다 찾아다녀요. 그녀의 직장과 전에 살던 자취방, 그녀가 가볼 만한 곳은 다 찾아보지만 그녀의 행방은 오히려 더 묘연해졌을 뿐이었죠. 자, 현대판 신데렐라 예비 신부였던 이 이방현 씨. 그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녀의 동생과 주변 동료 지인들, 그리고 친구분들의 그분들이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는데, 첫 번째는 심경 변화로 인해 자취를 감춘 게 아닐까라는 거였어요. 사실 이방현 씨 예비 신랑이 이 정 씨의 부모님은요, 정 씨와 그녀가 연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변호사, 검사 등 소위 사자 집안 출신의 딸들과 계속 맞선을 주선했다고 해요. 그 때문에 이방현 씨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집안에 대해 약간의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튼 그 이후 우여곡절 끝에 정 씨와 결혼 승낙을 받은 그녀는 너무 기쁘긴 했지만 집안까지 속여가면서 결혼하려는 자신의 모습에 종종 죄책감을 느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취를 그냥 확 감춰버린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런데 단순 심경 변화로 자취를 감췄다고 하기에 약간의 이상한 점이 있었어. 자, 앞서 말했듯 이방현 씨는 1월 24일 전후로 출국한 기록도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 예매 티켓도 안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뭘까? 라고 이렇게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그녀의 동생분과 취의생사 동료 지인분들께서는요, 혹시 인신매매로 납치된 거 아닐까요? 왜 매춘부 같은 걸로 있잖아요. 아니 걔가 워낙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니까 사실 저희 사이에서도 눈에 굉장히 띄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혹시 납치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라며 의혹을 제기합니다. 맞아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방현 씨는 워낙 미모도 훌륭했고 몸매도 좋고 키도 크고 어딜 가나 눈에 띄는 그런 외모의 여성이었죠. 자, 이 밖에 많은 추측들이 난무한 가운데 가족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그녀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자 이방현 씨가 실종된 지 약 69일 만에 결국 하는 수 없이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어머니는 실종 신고 전후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옛 번호로 계속 카카오톡 메시지를 계속 보내봐요. 여기서 불행 중 다행인 게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당시 이방현 씨의 옛 전화번호를 쓰던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분의 이름은 바로 임재홍 씨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처음에 이방현 씨를 화류계 사람이라고 생각했대요. 왜냐면 자신이 쓰는 번호로 전 번호 주인의 이제 가족이나 지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대. 그게 왜 이상하게 느껴졌냐 하면은 만약 가족이나 지인분들이라면 뭐 번호가 바뀌어도 바뀐 번호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바뀐 번호도 모른 채 계속 연락을 한다는 게 이상했대. 또 그 카드 사용하는 그 카드 내역이 문자로 자꾸 날라왔는데, 이 카드 내역에 날라왔던 이 부분은 좀 뭔가 이상했던 거야. 그런데 이 카드 사용 내역이 이방현 씨의 실종 연관된 이 유력한 용의자를 잡게 되는데 성공하게 돼요. 그렇다면 그 카드 내역이 뭐였냐? 카드 내역들을 확인한 결과 2월 2일부터 2월 4일까지 그녀의 카드 내역에는 모텔과 나이트클럽, 술집 등등 전부 한국에서 사용한 걸로 찍혀 있었어요. 이상해. 왜냐면 분명 그때라면 그녀는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참 단꿈에 빠져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한국에서 카드 사용을 했다? 더군다나 남편이 될 사람이 있는 여자가 모텔, 나이트, 술집 등등 이런 데를 다녔다? 뭔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지. 또 실종 직전에는 카드 내역에서는 그녀의 집에서 약 10분 정도 떨어진 편의점을 이용한 기록도 남아있었죠. 자, 경찰과 가족들은 이를 추적한 결과 당시 이방현 씨의 카드를 사용한 사람을
붙잡게 되는데요. 당시 이방현 씨의 카드를 사용한 유력한 용의자는 그녀의 예비 신랑인 정 씨로 밝혀집니다.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의 정 씨를 수사한 결과 그의 정체가 하나 둘씩 밝혀지게 되는데요. 자, 그의 정체가 드러난 순간 이 이방현 씨의 가족분들은 정말 분노를 참을 수 없게 돼요. 왜냐면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의 유명한 한인 부동산 재벌 2세, 연세대 졸업생의 MBA 과정 등등 이런 다양한 그의 스펙들이 전부 거짓말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즉, 그의 모든 것은 전부 가짜였고 그냥 그는 백수였어요. 그지였던 거죠. 자, 정 씨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 씨는 사실 집안이 어려워서 고등학교까지 마쳤고 대학은 문턱도 못 밟아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이 정 씨의 아버님은 폐품을 주워 팔며 하루에 2-3만 원으로 생활하고 계셨던 분이셨죠.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정 씨는 사실 이방현 씨와 교제를 하면서 그녀 외에 다른 여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다른 여성과는 싱가포르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여행 시점이 그를 더 수상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당시 그가 싱가포르로 여행을 갔다 온 이 시기가 이방현 씨가 실종된 직후였다는 게 밝혀지게 된 거죠. 자, 정 씨의 다른 여자친구는 당연 이방현 씨의 존재를 전혀 몰랐고 싱가포르 여행도 사실 이 정 씨가 너무 갑작스럽게 가자고 하도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온 거라고 합니다.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충격적인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자, 이 남자는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던 걸까? 이 멋진 외모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뛰어난 언변? 정 씨는 이방현 씨 그리고 싱가포르 여행을 다녀온 이 여성 외에 4-5명의 여성들과 또 교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문어발이었던 거야. 자, 이렇게 그럼 수많은 여자들을 만났으면은 과연 이방현 씨는 이 정 씨의 정체를 정말 몰랐을까요? 사실 평소에 이방현 씨는 정 씨와의 데이트를 하면서 데이트 비용을 전부 부담했대요. 충분히 이상해 보일 수 있지. 그런데 이 정 씨가 매 기념일 때마다 이 이방현 씨에게 엄청난 고가의 선물을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정 씨는 청혼할 때 이런 말도 전했다고 합니다. 자기야, 자기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거 있잖아. 내가 미국에서 다 보상해줄게. 결혼해줄래? 이런 로맨틱한 말을 던지면서 이렇게 청혼을 하는데 진짜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녀는 당연히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당연히 못했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자, 가족들은 모든 상황들을 들은 뒤 이제 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그런데 정 씨가 용의자라는 심증은 확실한데 확실한 그런 증거 같은 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경찰은 다시 이방현 씨가 사라지기 전부터 그녀와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이 정 씨의 행적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방현 씨가 실종된 직후부터 정 씨의 행적들에서 하나 둘씩 수상한 점들이 발견돼요. 자, 먼저 그는 미국으로 출국 예정이 돼 있던 1월 24일 0시 48분경 갑자기 인터넷으로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려요. 이후 실종 당일에는 그녀의 짐까지 마음대로 처분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행동이 혹시 어쩌면 그는 이방현 씨는 앞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본인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자, 이 두 가지만 들어도 범인으로 굉장히 크게 의심을 받을 만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나흘 뒤인 1월 28일에는 이 칼 전문점에서 난데없이
40만 원이나 되는 사시미 회칼도 구입합니다. 아울러 렌트카 업체에서 이틀 동안 렌트카를 빌린 기록도 있었고요.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1월 31일부터는 이방현 씨 명의로 된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자, 그는 뭐 때문에 이런 행동들을 한 걸까요? 경찰서로 연행된 그가 이렇게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출국하기 전날에 모텔에서 좀 싸웠어요. 근데 방현이가 결혼 반지를 바닥에 내팽개치더니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뛰쳐나갔는데. 그러자 경찰이 휴대폰 접속 기록이 조사해보니까 그쪽 집으로 나오던데 모텔 간 거 맞아요? 아니죠? 라고 하자 정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이 안 나요. 맞네요. 아닌가? 집에 있었던 것 같네요. 네, 집이었어요. 예. 오케이. 그럼 휴대전화 번호는 왜 갑자기 바꿨습니까? 라고 하자 사실 그날 제가 방현이한테 헤어지자 했거든요. 근데 결혼도 앞뒀고 제가 뭐 방현이 식구들이나 뭐 지인들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전화 올까봐 무서워서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현재 어떠신가요? 그의 말이 믿겨지시긴 한가요? 자, 이후 그는 렌터카를 빌린 이유는 집 근처의 쇼핑몰을 다녀오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 당시 이 쇼핑몰 거리까지는요 왕복으로 24km였다고 해요. 그런데 굳이 이틀간 빌려야 하는 이유도 알 수가 없고 또 왕복 24km인 걸로 나왔는데 그가 운행한 거리는요 43km로 찍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왕복 운행거리가 쇼핑몰 왕복 거리에 비해 더 나은 이유를 묻자 정씨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침묵으로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해요. 자, 이후 경찰들은 재빨리 이렇게 렌터카를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이 렌터카를 빌린 지 6개월 정도가 흐른 뒤라서 많은 사람들의 손을 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떠한 증거를 그곳에서 찾지 못했다고 해요. 첫 번째 영상 잘 보셨나요? 자, 그럼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